저 유아백 씨는 외우게 하는 영상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아, 여기는 모듈러 타입이네. 아, 여기는 카트리지 타입이구나. 이렇게 유아 밸브의 구조에 맥이 잡히실 겁니다. 채널 고정! 유압 백씨 안녕하세요. 유압 백씨입니다. 유알보 유압 알아보자. 6탄 모듈러 밸브와 카트리지 밸브입니다. 렛츠 고! 현장을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은 밸브가 위아래로 층층이 쌓여 있고 어떤 시스템은 분명 밸브가 있어야 하는데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밸브가 없네. 이거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 차이는 어떤 타입의 밸브를 썼느냐의 차이입니다. 유압 밸브를 구성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호스나 파이프로 바로 연결해 쓰는 일반 배관형 타입 밸브 바로 꽂으면 됩니다. 두 번째, 모듈러 타입 밸브. 세 번째, 카트리지 타입 밸브. 배관형 밸브는 그냥 연결해서 쓰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은 과감하게 패스하고 모듈러와 카트리지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유압 밸브는 무슨 기능을 한다? 기름을 제어한다. 압력 제어, 유량 제어, 방향 제어 세 가지를 제어하게 됩니다. 모듈러든 카트리지든 이 세 가지 제어는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쓰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먼저 모듈러 밸브입니다. 모듈러란 말은 영어로 규격화된 부품을 조립해서 쓴다는 뜻입니다. 아주 먼 옛날 유압을 개발한 사람들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유량 사이즈, 볼트 위치, 홀 간격 등을 표준으로 정해두자. 규격화하자. 그래야 압력 제어, 유량 제어, 방향 제어 기능을 필요한 만큼 필요한 위치에 누구나 쌓아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듈러 밸브는 방향 제어를 기준으로 체크 밸브, 유량 밸브, 릴리프 밸브 같은 기능을 위아래로 하나씩 쌓아서 올리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레고 블록처럼 필요한 기능을 막 하나씩 골라서 쌓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어디에 어떤 기능이 들어갔는지 눈으로 바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압 지식이 있는 분들은 밸브를 보면 아, 여기에 이런 기능을 썼구나 하고 구조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전체를 뜯어버리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된 밸브만 교체하거나 수리하면 됩니다. 규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을 구하기도 쉽고 현장에서 유지 보수하기에도 유리합니다. 반면 단점이 있습니다. 구조상 밸브를 쌓다 보니 전체 사이즈가 커질 수 있고 구성이 겉으로 보이다 보니 제어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 만들기가 즉 카피가 쉽다는 점입니다. 그럼 모듈러 밸브는 언제 쓰면 좋을까요? 보면서 구조를 확인해야 하는 장비, 자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는 장비는 아주 잘 어울립니다. 대표적으로 교육용 장비, 시험기, 범용 산업기계, 유지보수가 잦은 장비들이 어울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듈러 밸브는 사이즈에 맞춰 필요한 밸브를 하나씩 쌓아주면 됩니다. 방향 제어를 담당하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기준으로 역류를 막아주는 체크 밸브, 속도 조절하는 스로틀 밸브, 압력을 제한하는 릴리프 밸브 외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여 쌓아줍니다. 이렇게 필요한 기능만 골라서 레고처럼 쌓아 올리면 장비 동작에 맞는 유아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듈러 밸브 방식입니다. 제가 또 누굽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쉽게 이해하시라고 발품 좀 팔았습니다. 카트리지 밸브를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 샘플을 빌려왔고요. 하이드로 웨스트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카트리지 밸브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어렵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아, 이런 구조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 바깥 몸통을 카트리지 바디라고 합니다. 이 구멍을 통해 기름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하기도 하고요. 그 안쪽에는 기름을 열고 닫아주는 스플, 포핏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플과 포핏의 기본 위치를 잡아주는 스프링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트리지 밸브 하나 안에 이미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듈러 밸브랑 가장 큰 차이가 나옵니다. 모듈러 밸브 기능을 밖에서 하나씩 쌓아서 올리는 구조였다면 카트리지 밸브 기능은 하나씩 처음부터 완성 상태로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시면 정말 작죠? 같은 기능의 솔레노이드 밸브입니다. 이렇게 같은 통과 유량과 기능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다시 돌아와서 카트리지라는 말, 영어로 직역하면 탕약통입니다. 탕약을 보면 탄피, 화약, 탄두, 내관이 하나로 완성되어 있죠. 유압 카트리지 밸브도 똑같습니다. 밸브 하나가 기능을 완성된 상태로 매니폴드 안에 쏙 들어가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익숙하지가 않아서 밸브가 안 보이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밸브가 없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 심어진 겁니다. 카트리지 밸브는 이 매니폴드 블록 안에 기름기, 즉 유로가 모두 설계됩니다. 기름이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는 카트리지 밸브 제조사의 카탈로그에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블록 안에 유로를 가공해서 현장에 적용하면 됩니다. 원래는 이 알루미늄 블록 안에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이 샘플은 교육용으로 유료를 일부러 보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훨씬 쉽죠. 여기 보시면 아까 모듈러에서 썼던 릴리프 밸브, 솔레노이드 밸브, 체크 밸브 기능들이 이렇게 블록 안에 하나씩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P포트로 들어와 릴리프 밸브를 거치고 솔레노이드 밸브로 연결되는 이 흐름이 블록 안에 한 번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러니 배관과 호스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카트리지 밸브는 공간이 제한된 장비, 예를 들어 특장차, 지게차, 크레인 같은 곳에 많이 사용됩니다. 작고 깔끔하고 고압, 고유량에도 유리하기 때문이죠. 다만 유로가 안에 숨어 있는 만큼 설계 난이도는 높아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듈러보다 원인 파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듈러 밸브는 밖에 쌓아서 보면서 관리하는 방식이고 카트리지 밸브는 안으로 심어서 작고 깔끔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가 모듈러 밸브와 카트리지 밸브의 설명입니다. 지금 설명한 모듈러와 카트리지 방식을 일상적인 비유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샤워기와 수도꼭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샤워기는 규격이 있고 밖에서 교체가 가능합니다. 반면 수도꼭지는 배관이 벽 안에 매립되어 있고 겉에서 꼭지만 보이죠? 근데 기능은 같습니다. 물을 틀고 끄고 세기를 조절합니다. 차이는 밖에 있냐 안에 있냐입니다. 모듈러와 카트리지 차이를 비슷하죠? 비유 괜찮았나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은 밸브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게 더 좋은지는 없습니다. 어디에 쓰이냐의 차이입니다. 보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 장비라면 모듈러 밸브, 공간이 중요하고 구조를 컴팩트하게 가져가야 한다면 카트리지 밸브, 이 기준 하나만 잡으셔도 밸브 선정이나 설계 시작할 때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자의 댓글 타임! 먼저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이 올라올 때마다 가능한 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많은 댓글과 질문 중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은 질문은 이렇게 영상에서 하나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유압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포트 명칭 PTAB에 대해서 약자를 설명해 주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PTAB, P는 pressure, 압력이 형성되는 라인이고요. 기본적으로는 펌프에서 오는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T는 탱크, 기름이 탱크로 복귀하는 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A, B는 단순 워킹 포트, 즉 액추에이터 실린더와 유압 모터에 연결해야 하는 포트입니다. 다른 뜻은 없고 숫자 1, 2를 표기를 안 한 이유는 숫자는 순서 중심이라 혼돈이 있을 수 있어서 A, B, 알파벳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끔 G포트가 있는데 이건 게이지 포트이니 이 포트를 이용해서 압력 게이지를 연결해주면 형성된 압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유압 밸브 맥이 좀 잡히셨나요? 어느 누가 보아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될 수 있게 항상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봤을 때 또는 유압이란 이런 구조구나 하고 알아보는 눈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런데 유레카를 외치셨는데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유압백시 채널의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실린더 속도는 무엇으로 정해질까요? 그리고 실린더 2개, 3개, 4개 또는 여러 개를 동시에 똑같이 올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해답은 다음 7탄 유량 제어 밸브와 동조 밸브에서 함께 파헤쳐 보시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압 백신!